권력에 취해갖고 지금 국민들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날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박 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성남시 변호사로 역임이 됐다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양이한테 어물전을 맡긴 결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1년 내내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이라고 했는데 전부 지금 윗대가리가 지금 전부 친여 검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숨기려고 해도 여론은 이기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 변호사라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막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덩어리를 조금씩 굴려서 언덕 위에만 올려놓으면 그냥 그거는 큰 눈덩어리가 돼갖고 이렇게 그러면 윤 총장 말대로 어차피 특검은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눈덩어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지금 방송할 내용은 뭐냐면 대인 윤석열 vs 소인 유승민 대립전선. 그래서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이죠. 유승민이라 할게요. 유승민 전 의원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왜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할까? 들춰내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기본을 지켜야 된다. 특히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 일단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공명정대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지금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2년 전 지방선거 다 대패했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다 깨졌죠. 완전히 제가 아마 울컥해가지고 방송한 기억이 나요. 작년에 완전히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 외면하고 그랬을 때 혼자 쉽게 말해서 친문 정권하고 딱 혼자 야당을 다 한 것 같아.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도 방송에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김종인 박사가 비례위원장 맡고 그 다음에 뒤에서 윤석열 총장 야당 활동하게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제가 그거 방송한 게 아마 작년에 제가 방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달라 그래. 보따리 내주니까 어때요? 너 뿔에 빠져. 필요 없으니까. 권력에 취해가지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 자기들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야. 일단 국민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나라를 생각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소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사태가 터지니까 윤석열 총장만 물에 빠뜨리면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보죠. 헛된 망상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요새 이렇게 뉴스 보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정말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잔뜩 앉아있는데 이제 원 플러스 거기에 뻔뻔한 사람까지 국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참 이건 대국민 사기극도 아니고 국민들을 원숭이로 하는 건지 서글픈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하고 뭐 왕자 썼네 뭐 했네, 유승민 쉽게 말해서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금수상관격, 이 사주도 이제 역행하는 사주인데 어떤 이제 금수상관격이라는 아주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금수상관격이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재상사주예요.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영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혜가 굉장히 많은. 근데 왜 그런 쪽을 살리지 못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 자꾸 물에 빠뜨리고 자꾸 험담을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유승민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승민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행을 해서, 이 역행은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달력을 다시 거꾸로 잡아서 달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노하우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사주는 정유, 개축, 신해예요. 그러면 이 사주 이제 이런 사주를 이제 아주 전형적인 금수상관격이라는 사주예요. 금수상관격은 정승이 되는 사주. 굉장히 이렇게 총명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학문 쪽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뛰어난 사주인데, 거기에 이제 신금일주는 대체로 조금 인물이 귀티가 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 사주를 이렇게 얼굴을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관상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관상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입술이 얇아요. 위에 입술은 쉽게 말해서 내가 받는 인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인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랫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주는 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좀 도톰한 사람들이 위에 입술도 두껍고 아래 입술도 두터운 사람들이 인복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되려면 이 선이 범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선. 이걸 직업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이 뚜렷하고 이렇게 진하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이 일단 오랫동안 직업선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귀가 잘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귀가 뭐 이렇게 부처님귀나 이런 거면 제복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귀는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귀 잘생긴 거진이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진은 없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를 보려고 선을 본다. 그럼 코를 많이 보시면 돼요. 근데 코 중에서도 볼 때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항상 이 도톰하고 굵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코는 높을수록 좋아요. 큰 코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 있죠. 제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디를 보는 거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재벌들 보면 여기가 다 두꺼워요. 이게 여기가 두껍냐 얇으냐, 그러니까 여기를 줄이는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제복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성형 수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꺼운 거는 그냥 놔두셔야 돼요. 이거는 돈이 모이는, 그러니까 금갑이라 그래. 금갑.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새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점 이렇게 찍잖아요. 문신을 이렇게. 그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에 있는 점은 돈이 빠져나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코에 있는 점은 무조건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눈가 보면 여기가 요 눈 양 끝에 요 부위 양쪽으로 요 부위에 김이나 점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별점이에요. 그건 무조건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뭐 이렇게 복점이 있다 그러는데, 얼굴에 점은 절대 복점은 아니에요. 점을 빼는 게 좋다. 특히 코에 있는 점이나 눈가에 있는 점은 꼭 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이 뾰족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돌출된 입. 요새 TV 보면은 이제 주로 입이 돌출된 사람들은 기자나 아니면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잘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는 결혼해서 좀 따지거나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럼 입 뾰족하게 나온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체로 돌출이 된 사람들은 기자들이 많고, 또 이렇게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구 대표적인 사람, 진흥권이도 앞으로 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죠.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입이 앞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언쟁이라든지 이렇게 토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 잘한다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 관상 얘기를 했냐면 유승민 위 입술이 얇아요. 그래서 인덕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사주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이제 사주로 보이는데, 사주로 보면 이 신금일주는 대체로 이렇게 인물이 있는 사주예요. 금 중에서는 플러스 경금이 있고 마이너스 금이 신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금은 좀 투박하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 신금일주들은 대체로 이뻐요. 남자나 여자나 되게 대체로 인물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수상관격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지혜롭긴 한데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기운이 있어요. 누가 건들질 않으면 절대 화를 안 내요. 근데 일단은 누가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건들게 되면,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부인을 갖고 있다, 이런 사주에 물 떠다 줘, 커피 타줘, 리모컨 갖고 3번 딱 시키면 욱해요. 야,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아,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갖다 먹을게. 하고 인정하면 땡이야. 근데 인정을 안 하면 끝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에 보통 여자들은 이혼율이 높아요. 그냥 끝장을 보고 싸우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들면 쉽게 말해서 그게 폭발하는. 그리고 이 사주는 굉장히, 이런 금수상한격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사주예요. 절대 굽히질 않아. 근데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하면 또 뒤끝은 없어. 땡이야. 근데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이 금수상관의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욱했을 때는 단점이 많이 나와. 왜냐하면 이렇게 신강하면서 금수상한격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화 안 났을 때하고 이 화났을 때하고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보수적이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금수상한격들은. 고지고대로야. 이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남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끝까지 우기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러면 그냥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완전히 식은 다음에 조목조목 따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주에 이제 풀라고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신금일주인데 얼어있는 땅 속에 있는 금이에요. 금이 얼어있는 땅 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겨울에 눈보라가 막 이렇게 해수, 개수, 눈보라가 막 치는데 금광에 갔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금강에 가면 큰 축토, 이 얼어있는 땅 속에 예쁜 금맥이에요. 그러면 보기에는 되게 좋아. 예를 들어서 저건 되게 이쁘다. 금맥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어있는 금 속에. 근데 보기는 좋은데 어때요? 쓸 수는 없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큰 눈보라가 막 이렇게 해수와 개수, 눈보라가 막 치는데 큰 암석 속에 이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쁜 금맥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러면 얘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퍼다가 용광로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녹여야만이 어때요? 금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쓰임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광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불만 있으면 금방 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땔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쉽게 이게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육친관계만 넣으면 돼. 그러면 이 얼어있는 땅은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간, 친구. 거기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력,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때요? 얼어있는 금을 포크레인에 퍼다가 용광로가 가장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불이 용광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불이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자식한테는 굉장히 엄해. 왜?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대감이 이 불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그럼 이 자식이 그냥 엉망으로 크지는 않겠죠. 교육도 잘 시키고 자식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기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이라는 건 권력욕이에요. 그 다음 직업. 그럼 이런 사주는 권력욕이 강하고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욱하는 거는 집에서는 욱하는 건 있어도 사소한 거예요. 자기가 일할 때는 또 욱하진 않아요. 왜? 이 불이 없어지면 어때요? 직업이 없어지면 자기 성격을 알거든. 자꾸 짜증이 나고 욱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자존심. 그럼 이 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용광로는 나한테는 자존심이니까 어때요? 꺼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미안하다 하면 벌써 이 자존심이 이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다음에 권력력이 세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 땔감이 필요하겠죠. 이 땔감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그 다음에 채물. 그 다음에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땔감이 있어야 이 불이 살아나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겠죠. 아버지의 찬스를 많이 본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부인도 어때요? 좋은 부인을 얻었겠죠. 이런 사주가 이제 처복이 있는 사주야. 왜냐면 땔감이 있어야 불을 키울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부인이 있어야 좋은 자식을 얻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부인을 굉장히 잘 고르는 사주고 또 처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땔감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제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나한테는 땔감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죠. 이런 사주는 돈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이런 사주는 사실은 뭐 연애할 때나 뭐 이렇게 애인으로 삼기에는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돈을 별로 안 쓰는 스타일. 요즘 TV에서 요즘 이렇게 뭐 사진 뭐 흑백 사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옛날에 뭐 나비넥타이 그다음에 이재명이 뭐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거에서 흑백으로 찍은 거. 근데 제가 한 60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사주에 대한 성향이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못 산다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거는. 제가 성향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사주 성향을 떠나서 제가 많은 사람을 저는 대해요. 하루에도 10사람 이상을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는데 대체로 이렇게 자수성가하거나 어렸을 때 되게 힘든 사람들은 되게 야박해. 예를 들어서 9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사람이 10만 원 있어. 그럼 그 10만 원까지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좀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근데 대체로 어렸을 때 좀 유복한 사람들은 베푸는 걸 더 잘해 사실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국가의 어떤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유복하고 집안이 좋은 집안의 자손들이 더 나아요. 그건 제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못 살았던 사람은 돈에 한이 맺힌 것처럼 어느 정도 많이 돈을 벌어서 이제 살만해. 근데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요. 진짜 없는 사람 것까지 다 뺏어간다니까.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랫사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유복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심각한 사주들은 이 돈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잘 안 써. 불필요한 돈을 잘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라의 빚은 안 지겠죠. 왜냐면 세금을 잘 쪼개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나라의 빚은 안 질지 몰라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중용. 너무 세금을 갖고 안 쓰고 나라 발전을 안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도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당히 건설하고 빚 안 지는 상태에서 이런 게 이제 어떤 경제를 잘하는 건데 그래서 중용만 지키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주는 너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긴축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세금 가지고 물론 장단점도 있겠죠. 중용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어때요? 이 금들이 지금 많죠? 그러면 이 사주에 적은 남자예요. 여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땔감이니까 어쨌든 불을 살려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금이 많아지면 어때요?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항상 쟤는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해?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해? 남자들이 조금 질투를 할 수 있는 사주예요. 뒤에서 욕을 좀 할 수가 있고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엄마는 어로, 엄마는 이 토에 해당하는 거는 엄마, 이모, 문서 이런 거예요. 어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 사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먹으면 엄마가 병이 들거나 이래서 돈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한테는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엄마라 그래서 무조건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주상에서 만약 반대로 불이 많은데 땅이 조그매. 이럴 때는 내 불길을 막아주는 게 엄마니까 엄마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이럴 때는 엄마가 나한테 돈을 지출하고 힘들게 하는 엄마다. 그다음 건강으로는 예를 들어서 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일단 지구력은 좋아요. 대신 유축합금 해가지고 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건 제가 방송에 몇 번 얘기했지만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이 불규칙한 거야.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염이라든지 그치만 어때요? 빨리 움직이니까 음식이 토는 많으니까 소화력은 좋은데다가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정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수는 어때요? 굉장히 지구력이라든지 굉장히 좋다. 근데 뭐가 좀 약하냐면 뭐 토론을 뭐 굉장히 잘한다 그러는데 이 사주는 금수상관이라는 건 워낙 촉망한 사주이기 때문에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글을 써서 뭐 이렇게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건 되게 잘해. 근데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질문을 쭉 던지면 말 막혀요. 왜 그러냐면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 화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어때요? 지금 안경 썼죠? 피가 눈 쪽으로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혜는 많고 어떤 총명하지만은 순간적인 질문에 확
깊게 맞받아서 이렇게 딱 치는 거는 약해요. 그러니까 토론회 때 예를 들어서 아마 이사주는 이제 토론회 전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건가 다 써가지고 그걸 익히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툭 던지게 되면 당황하고 그 다음부터 얼어버려. 토론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게 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근데 모든 경우수를 다 생각을 할 거라고 토론할 때. 그렇지만은 그 경우수에 벗어난 거를 툭 던지게 되면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에서 다 화가 없어 사실은. 그러면 궁합이 다 나쁘다 이렇게 봐요. 서로 간의 궁합이 다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사주의 운을 보면 운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뗄감하고 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돌아가는 달력, 10년 주기의 달력이 있고 1년 주기의 달력이 있고 달 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년 주기는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60% 기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1년이 한 20%, 달이 10%, 하루 일진이 10%야. 근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는 정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나이를 따져보니까 59, 60, 61, 62. 그 다음에 이 미 중에 있는 거는 정, 을, 기. 지장간. 요게 한 1년, 요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지나가니까 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땅이. 이 흙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된 게 9월 23일부터. 그러면 땅이 많아지니까 불이 어때요? 꺼지겠죠. 근데 올해 1년으로 해서 9월 23일 지나면 신축년이야. 그러면 이 또 얼어있는 땅이 똑같이 들어오죠. 얼어있는 땅이 이렇게 들어오면 구설이나 화계, 망신, 종교적인 망신 이런 거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은 굉장히 떨어진다.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토론을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훅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숨어있는 기운 중에서 화가 조금 들어와요. 그러면 화 없는 사람들은 다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도 화가 없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이 사람도 화가 없고, 그 다음에 윤 총장도 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렇게 다 지지율이 골고루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홍준표만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홍준표는 이제 항상 금이 들어올 때, 토나 금이 들어올 때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금은 끝났고 다음 주에 이제 화가 들어오면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확 올라갈 텐데 준표 형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지율이.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운이 이제 나쁜 대운으로 들었고, 또 1년 대운에서도 축토가 얼어있는 땅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을 봐서 좀 이제 경제 쪽이나 어떤 윤석열 쪽에 욕하거나 이런 어떤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괜히 구설에 의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럼 대운이 한 번 더 들어와. 69세가 되게 되면 10년 동안 불이 들어와요. 다음 대선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번 대선은,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또 무술이야. 딱 우리 걸렸는지. 그러면 지금 이 땅이 12일부터 지금 어제부터 이 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흙이. 그러면 이제 흙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걸 또 사명살에 걸리니까 이 관제구설이라든지 어떤 망신, 구설, 월살까지 끼니까 10월 달은 굉장히 나빠요. 뭔가 안 좋은 게 또 터질 거라고. 그동안 이제 꾸며왔던 게 터질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아마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 궁합이 어떤가 한번 봐드릴게요.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제가 풀어봤으니까 조그만 땅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햇볕이 없고 물이 많고 지하수가 많고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주는 화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많으니까 어때요? 지하수가 막 올라오고 물이 많으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불이 꺼지겠죠.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는 최악의 궁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무속인 얘기를 자꾸 하고, 예를 들어서 천궁선사인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 윤 총장도 굉장히 싫겠죠. 왜냐면 나는 햇볕이 필요한데 이 금이 자꾸 옆에서 들어와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물이 많아지니까 윤 총장도 짜증이 나니까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정신 가지고는 정권 교체 못한다고.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윤석열 총장만 없어지면 다 될 것 같거든.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걸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그러고,
보따리 뺏은 다음에 어때? 야, 너 물에 빠져. 죽어. 너만 없으면 나 대통령 될 수 있어. 이게 권력에 취해갖고 지금 국민들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알아요.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 기본은 일단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어떤 자기 권력, 자기 욕심, 불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이 안 따라주는데 하게 되면 운이 강한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본인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역학에서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제 공들 일이 있어서 아침 새벽 5시에 이제 사우나에 갔는데 찐방 갔는데 젊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앉아서 얘기를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 이제 TV를 좀 봤나 봐요. 대장동 얘기를 막 꺼내는 거야. 저도 좀 홀깃해서 대장동 얘기가 나오니까 야, 너 누구 찍을래? 그래. 난 이재명 찍을 거야 그러더라고, 젊은 애가. 그래서 왜? 걔 깜빵 갈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깜빵 안 가. 걔가 돼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돼야 기본소득도 나오고 기본주택 좀 준다 했잖아. 그리고 또 뭐 매달 또 10만 원씩 준다 그러고 누가 되면 어때? 돈만 주면 되지.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또 어디 알바 다니는 애인가 봐요. 걔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야. 나 요새 저 편의점 알바하는데 한 15일만 지나면 나 지금 1년 되거든? 나 1년 되면 나 그만둘 거야. 그래서 왜 꼭 1년을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 채운 다음 그러니까 한쪽에 옆에 있는 애가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러다가 잘리면 어떡해? 1년 전에 잘해야지. 그랬더니 1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깽판 부리면 돼. 그냥 나 자르면 한 6개월 동안 또 퇴직연금 받잖아. 한 6개월 쉴 수 있어. 그 돈 받아갖고 쓰면 돼. 그래서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화를 받은 적 있어요. 제 아는 지인 손님한테. 근데 음식점을 하는데 1년 딱 되면 그만둔대. 그 다음에 이제 직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1년이 지나야서 지각을 하거나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그만두라 그러면 좋다 그만둔대. 그러고 나서 퇴직연금 신청 해달라는 거예요. 나 잘렸다는 거.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또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갖고 이제 산다는 거예요. 내 사고하고 너무, 우리 젊었을 때는 진짜 좀 학교 다닐 때인데 막걸리 한 잔씩 놓고 나라에 걱정하고 앞으로 어떤 살아갈 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성취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일을 해서 거기서 어떤 대가를 받는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굉장히 큰 건데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준다면 무조건 찍어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우나를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쓸쓸한 마음이 들고 서글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제가 서글퍼갖고 한참 걸었는데 또 비까지 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굉장히 오늘 서글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왜 됐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김광석이 그 노래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구절을 입을 움츠리면서 비 맞고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오늘은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젊은 애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이게 내 책임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조금 날씨도 흐린데 우울했어요. 서글프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후세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